추억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아버님, 우리 다시 한번 그때처럼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그녀는 속삭였다. 심장이 요동치고 감정이 북받쳤다. 성우 씨는 더 이상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 손을 뻗어 지연을 안았다. 두 사람은 예전에 함께 좋아하던 영화를 다시 보기로 했다. 방 안에 불이 서서히 켜질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숨막힐 듯 짙어졌고 이제는 서로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 그들은 달콤한 키스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깊은 감동을 선사할 이야기, 외로운 시아버지와 젊은 미망인 며느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 외곽의 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 끝없이 펼쳐진 논밭 사이에 올해 36살이 된 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연. 지연은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었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후로 지연의 삶은 오직 시골 학교에서의 교직 생활과 추억과 아픔이 가득한 작은 집에서의 일상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집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고요해졌고 밤이면 지연은 현관에 앉아 외로움이 스며드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지연의 시아버지인 박성우 씨는 온화하고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부인과 외아들을 모두 잃은 후 성우 씨는 마을 끝자락의 오래된 집에서 쓸쓸히 지냈습니다. 때때로 그는 지연의 집을 방문해 텃밭에서 딴 채소나 과일을 가져다주고 집을 수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지연의 집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해졌고 그녀의 마음속 우울함도 조금은 덜어졌습니다. 어느 여름밤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성우 씨는 지연의 집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늘기 가득한 시골길,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에도 그는 자전거를 끌고 도착했습니다. 어깨에는 어린 참외가 담긴 바구니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뛰어나와 시아버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님, 얼른 들어오세요. 제가 수건으로 닦아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성우 씨는 약간 쑥스러운 듯 들어왔지만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전등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우 씨는 지연에게 학교 일, 장난꾸러기, 학생들에 대해 물었고 지연은 최근 전학 온 가난한 학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이란 때로는 한마디 격려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성우 씨는 천천히 말하며 지연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빗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어 집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작은 등불을 켰고 그 불빛에 그녀의 걱정 어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해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은 거실 소파에 이불과 베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성우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아, 바깥이 너무 추운데 나 너랑 같은 방에서 자도 될까?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침대 정리만 조금 하면 돼요.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 누웠고 귓게는 고른 숨소리와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묵이 흐르면서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우 씨는 지연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 부인과 아들이 살아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 이제는 외로운 두 사람만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숨결, 가까움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문득 성우 씨가 지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지연은 돌아누워 눈물을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우리 둘 다 외로웠으니까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품어온 감정과 말하지 못한 속마음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고 짧은 대화와 서툰 시선, 모든 것이 미묘한 감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우 씨가 지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헌 옷차림, 조용한 걸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밝게 그를 맞이했지만 한층 더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도록 스스로 거리를 두기로 다짐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지? 성우 씨가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연의 작은 움직임에도 따라다녔습니다. 네, 학교도 그대로고 별일 없어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찻상 위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두 사람은 학교와 학생 이야기만 나누려 애썼지만 사이사이 흐르는 침묵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성우 씨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의 모습은 여전히 그의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고 거리를 두자 다짐했지만 감정은 이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우 씨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지연아, 우리 그날 일에 대해 솔직히 얘기해야 할 것 같구나. 혹시라도 내가 널 불편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지연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내쉬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런 대화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어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버님. 그날 밤 우리 둘 다 외로움에 감정이 앞서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서로 상처받지 않으려면 특히 아버님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우 씨는 가만히 앉아 그녀의 말을 듣고 온갖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맞는 말을 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연을 단순히 며느리로만 볼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알겠다. 나도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연아, 나도 한 인간으로서 감정이 있다. 아들을 잃고 난 뒤 네가 내게 삶의 의미가 되어줬다. 그래서 나 자신을 주체하지 못한 것 같다.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는 처음처럼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남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상처받지 않고 남의 시선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동반자, 외로움에 기댄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움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더 힘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지연은 마음속 무거운 분위기를 떨쳐내기 위해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몇 명의 절친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하고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윽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니 성우 씨만이 남아 그릇 정리를 도와주었다. 모든 것이 정돈된 후 지연은 남은 와인 2잔을 따라 성우 씨에게 건넸다. 아버님, 몸도 따뜻해질 겸 와인 조금 더 드시겠어요? 성우 씨는 와인잔을 받아들고 온화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이 방 안을 채웠고 지연은 몸을 기대며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성우 씨는 그런 지연을 바라보며 이름 모를 감정이 가슴 깊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지연아, 우리 혹시 너무 가까워진 건 아닐까? 성우 씨가 낮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뜨고 멀리 바라보며 대답했다. 가끔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가까워져야만 각자의 외로움을 더 깊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성우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아무런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연이 조심스레 성우 씨의 거친 손을 만졌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전류가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다. 서로 오래도록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 속엔 그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며 누군가의 품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고 성우 씨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또렷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서로에게 기대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외로움과 그리움의 운명을 맡겼다. 그 밤, 지연과 성우 씨는 결국 마지막 선을 넘고 말았다.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차가운 인생에서 서로의 온기를 찾아 헤매던 두 영혼이 되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지연이 먼저 깨어 조심스레 옆을 바라보니 성우 씨는 아이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다. 지연의 마음에는 달콤함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밀려왔다. 그녀는 이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다.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세수를 한 뒤 현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성우 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봤지만 속마음은 말하지 못했다.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고 오직 숟가락 소리와 마당의 새소리만 들렸다. 때론 침묵의 순간만으로도 사람들은 첫마디 말보다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집을 나서기 전 성우 씨가 따뜻한 손으로 지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 네가 불편하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게. 지연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나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젯밤을 잊고 싶진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며칠 동안 두 사람 모두 불안하고 그리움에 시달렸다. 성우 씨는 예전처럼 자주 집에 오지 않았고 지연도 일부러 그를 피하며 학교 일과 아이들 돌보기를 핑계 삼아 감정을 회피했다. 그러나 마음은 억누를수록 더 강해졌다. 밤이면 성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지연 역시 이상한 꿈에 시달리며 빗속에서 성우 씨의 품에 안기는 상상을 하곤 했다. 주말 오후 지연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골목에서 자전거 소리가 들려왔다. 한눈에 성우 씨임을 알아본 지연은 오늘은 노란 참외와 따끈한 인절미를 가져온 성우 씨를 반겼다. 두 사람이 마주하자 약간의 어색함이 흘렀지만 곧 지연이 먼저 그를 집 안으로 불러 차와 떡을 내오며 아무 일 없던 듯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마을 소식, 고향의 변화, 오래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해가 저물 무렵 지연이 갑자기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 예전에 처음 저랑 논밭에 갔던 날 기억하세요? 성우 씨는 미소 지으며 멀리 바라봤다. 그럼 그때 넌 아직 어리고 머리가 길어서 뭐든 나한테 물어봤지. 이제 넌 훨씬 더 성숙하고 강해졌구나. 옛 기억들이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하게 번졌다. 그날 밤 성우 씨를 배웅한 뒤 지연은 혼자 창가에 앉아 한국 시골 마을의 부슬비가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애써도 성우 씨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어가면 언젠가 두 사람 모두 사회의 시선과 오해, 그리고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았다. 그 밤 지연은 오랜 시간 잠 못 이루며 모든 걸 여름 장맛비처럼 흘려보내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감정이란 쉽게 떨칠 수 없는 법이었다. 몇 주 뒤 집에 설치된 양수기가 고장났을 때 지연은 성우 씨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성우 씨가 달려와 두 사람은 또다시 함께 일하고 함께 웃으며 아무 일 없던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잠시 쉬는 시간, 지연은 감나무 아래서 성우 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성우 씨는 젊은 시절, 전쟁 중의 기억, 그리고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연은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 안에 담긴 깊은 외로움과 자신의 마음이 그 따스함에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날 이후 지연과 성우 씨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나누고 농사와 건강에 대한 짧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외로운 나날 속에서 서로에게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잊히었던 감정이 다시 더 강하게 되살아났다. 어느 저녁 잠자리에 들려던 지연은 성우 씨에게서 지연아, 보고 싶구나 라는 짧은 문자를 받았다. 세 글자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은 떨리고 달콤한 추억과 새 함께 지울 수 없는 아픔이 몰려왔다. 지연은 저도 아버님이 그리워요 라고 답했다. 그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거리낌도 없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습관처럼 서로를 향해 있었다. 이후 성우 씨와 지연은 더 자주 만났다. 일상적인 이유뿐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필요로 했고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를 함께 메웠다. 함께 요리하고 시장에 가고 때때로 자전거를 끌고 농리를 달려 석양이 비추는 들판 끝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그 평화로운 순간마다 지연은 다시 살아가는 기쁨과 세상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간 지연은 시장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말았다. 요즘 성우 아저씨랑 지연 씨가 자주 다니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그런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만약 모든 것이 드러나면 자신뿐 아니라 성우 씨도 동네 사람들의 험담과 비난의 대상이 될 게 분명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아름다운 감정이어도
사회적 시선과 도덕적 경계는 결코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다음날 아침, 지연은 성우 씨에게 문자를 보내 한적한 시골 강가에서 만나자고 했다. 둘이 마주 앉자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제 자신도 아버님 마음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성우 씨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고 눈엔 깊은 슬픔이 비쳤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 네가 행복하다면 난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고했다. 두 사람은 강가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바람과 잔잔한 물결 소리만 들으며 아픈 마음을 달랬다. 그 후 지연은 성우 씨를 피했고 오로지 수업과 아이들, 동료들을 돌보며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려 애썼다. 성우 씨 역시 평소처럼 텃밭을 가꾸고 마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냈지만 밤이 되면 끝없는 허전함이 몰려왔다. 서로 마음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 그것은 영원히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추억, 가슴에 묻을 비밀로 남게 되었다. 어느 가을 오후 지연은 갑작스럽게 부산 시내 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짐을 꾸리고 마지막 며칠을 시골 마을 골목골목 산책하며 어린 시절의 기억과 이별을 준비했다. 떠나는 날, 성우 씨는 마을 어귀에서 조용히 그녀를 배웅하며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직 눈빛만이 모든 감정을 전했다. 버스를 타고 떠나며 지연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가슴속으로 당신을 평생 기억할게요. 내 젊음의 한 조각으로 라고 다짐했다. 부산에서의 새 삶은 지연에게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서서히 마음을 다잡고 일에 집중하며 새로운 동료들과 친해지고 세상에 더 많이 마음을 열려 애썼다. 그래도 비 오는 밤이면 여전히 마음 한켠이 허전했고 한반도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과 그곳에 남아있는 성우 씨의 모습이 그리웠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추억은 마음속 한 구석을 영원히 차지하고 있었다. 부산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 한강이 아닌 낙동강이. 흐르는 도심 산책로를 걸으며 도시의 활기를 느꼈고 새 학교는 학생들도 똑똑하고 개성강의 수업 준비에 늘 긴장해야 했다. 지연은 동료들과 함께 각종 동아리, 봉사활동,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며 바쁘게 지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화려한 불빛 아래 혼자 걷다 보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젖어들었다. 어릴 적 살던 마을, 그리고 가장 외로웠던 시절 함께 해준 남자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이 그리웠다. 어느 날 지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성우 씨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려다 다시 놓았다. 이젠 서로의 평안을 위해 놓아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가끔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속 햇살 가득한 집 앞에서 찍은 성우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교환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에 성우 씨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연아, 부산 생활은 괜찮니? 거긴 새로운 게 많지? 그 한마디에 지연의 가슴이 요동쳤다. 네, 아버님. 아직 많이 낯설지만 괜찮아요. 학교도 바쁘고 동료들도 좋고요. 아버님은 잘 지내세요? 감나무 올해는 열매 많이 열렸나요? 두 사람의 메시지는 학교 이야기, 건강 이야기, 짧은 안부로 이어졌다. 비록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끈이 여전히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은 점점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다. 요가를 배우고 영어도 공부하고 가끔은 남자 동료들과 저녁 식사 약속도 하며 마음을 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성우 씨가 남아있었다. 단순한 아버지의 정이 아니라 깊은 공감과 위로, 그리고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그리움이었다. 비 내리는 부산의 밤이면 지연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누워 그 사람의 눈빛과 미소, 따스한 손길, 그리고 멈추지 않는 후회와 그리움을 떠올렸다. 시골에서는 지연이 떠난 뒤 성우 씨도 큰 빈자리를 느꼈다. 저녁이면 집 앞 마루에 앉아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와 멀리 논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다. 가끔은 강가를 따라 산책하며 언젠가 이별의 눈물로 가득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지금쯤 지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다. 이웃들이 지연의 소식을 물을 때면 이젠 멀리 있지만 곧 다시 올 거야 라며 조용히 웃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면서도 성우 씨 마음 한켠엔 지연의 모습이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어느 초겨울날
지연은 고향의 절친한 친구로부터 성우 씨가 심하게 아파 도청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망설일 겨를도 없이 지연은 학교에 며칠 휴가를 요청하고 급히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 시골 마을로 향했다. 긴 이동 내내 마음은 초조했고 지난 추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병원에 도착하니 성우 씨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온화했다. 지연은 곁에 앉아 성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님, 저 왔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속삭였다. 성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수척한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병원에 머무는 동안 지연은 정성껏 성우 씨를 간호했다. 매일 죽을 끓이고 얼굴을 닦아주고 차를 끓여주며 식사를 권하고 건강을 지키라고 격려했다. 밤이면 작은 의자를 침대 곁에 두고 밤새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의 감정은 조용히 커졌지만 더 이상 은밀한 포옹이나 소유하려는 열망은 아니었다.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걱정하고 보살피는 마음만 남아있었다. 어느 날 성우 씨는 오랫동안 지연을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네가 이런 일에 얽히게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버님 곁에 있었던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어요. 아버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제가 힘들 때 지칠 때마다 다시 찾아올 수 있었으면 해요. 그 시절 그들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소한 미소와 시선, 평범한 일상조차도 사랑으로 품었다. 성우 씨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자 지연은 다시 부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번 이별에는 눈물이 없었다. 대신 더 힘껏 손을 잡고 서로 건강을 약속하며 마음속 한 구석에 평온한 안식처를 남겨두기로 했다. 도시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지연은 따스하면서도 아린 감정이 차올랐다. 세상에는 오직 자신만이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지연은 더 깊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더 이상 외적 화려함이나 허영을 좇지 않았다. 그녀는 학생들을 더 진심으로 대하며 매일을 사랑과 감사로 살았다. 성우 씨 역시 건강을 회복한 뒤 스스로를 챙기고 노인회와 자선활동에도 참여하며 작은 봉사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가족 이상의 감정이 아닌 그저 따뜻한 인연으로만 남았다. 가끔 부산에 비가 내리는 밤이면 지연은 문득 잠에서 깨고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위로했다.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고 과거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걸 지연은 미소를 머금고 그 모든 감정을 가슴에 품고 한층 더 성숙하게 담담하게 삶을 이어갔다. 부산으로 돌아온 뒤 지연의 삶은 한결 느려졌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과거를 놓아주었는지 아니면 그리움과 결핍에 익숙해졌을 뿐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다. 수업이 끝난 저녁이면 불빛 가득한 거리를 혼자 걷고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가끔 마음이 시렸다. 친구들이 함께 커피 마시자, 노래방 가자, 혹은 새 인연을 만나보라고 권유해도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거절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어딘가 멀고 깊은 슬픔을 간직한 듯했다. 가끔 지연은 자신을 하늘을 떠도는 구름에 비유했다. 자유로우면서도 외로웠고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녹아들고 싶으면서도 결국 자신을 잃을까 두려웠다. 한편 시골에 남은 성우 씨도 조용히 노년의 삶을 이어갔다. 아침이면 텃밭을 손질하고 감나무 가지를 다듬고 잠시 쉬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지연을 떠올렸다. 마을은 변함없이 평온했고 옛 친구들과의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도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저 예전 며느리가 멀리 떠났지만 아이처럼 다정하게 잘 살아줄 거라며 웃어 넘길 뿐 자신의 진짜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가끔 지연에게서 오는 안부 문자 한 통이면 또 하루를 버틸 힘이 되어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성우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변함없이 낮고 다정하지만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다. 지연아, 이번 달 말에 부산에서 퇴직교사 모임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을까? 지연의 심장은 덜컥 뛰었고 망설이다가도 기쁘게 약속했다. 약속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다시 만나고 싶으면서도 옛 감정이 살아날까 걱정이 앞섰다.
약속 당일 부산은 쾌청했고 햇살이 반짝였으며 강가의 바람은 나무잎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지연은 연한 하늘색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소박하지만 단아한 모습이었다. 성우 씨와의 약속 장소는 강변의 조용한 카페,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성우 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지연은 왈칵 벅찬 감정을 느꼈다. 머리는 훨씬 휘어졌지만 여전히 다정한 눈빛과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반짝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고향 이야기, 건강, 제자들의 소식 등 일상적인 얘기만 나누었다. 누구도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서로의 시선과 미소엔 수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다. 그 짧은 만남은 평범해 보였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치유와 위로가 되었다. 지연은 깨달았다. 아무리 먼 거리를 두고 시간이 모든 것을 덮는 것 같아도 진심과 공감은 늘 마음에 남아있다는 걸. 그들은 따뜻한 악수와 건강을 빌며 헤어졌다. 눈길 속에는 젊은 날과 뜨거운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후 지연은 새로운 힘을 얻었다. 여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시골 아이들을 돕고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 마음이 넓어졌다. 해운대 바닷가에 갈 때면 해질 무렵 한참을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에 고민도 흘려보내고 상처도 용서하게 되었다. 성우 씨도 다시 시골로 돌아가 작은 기쁨을 품고 가끔은 푸르른 해운대와 햇살 아래 활짝 웃던 지연을 떠올렸다. 인생은 여전히 흐르고 낙동강은 옛날처럼 조용히 고향을 감싸 안았다. 수년이 흐른 뒤 지연은 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승진했고 더 바쁜 일상과 함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주변의 동료와 학생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아직도 진짜 마음을 열지는 못했다. 명절이나 휴일에 가끔 고향에 들러도 성우 씨 집엔 잠깐 들러 약만 챙겨주고 금세 떠나곤 했다. 그들의 이별은 언제나 짧은 악수와 깊은 눈길,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챗 GPT. 어느 늦은 밤 지연은 성우 씨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를 곁에 둘 수 있었다는 거야. 그냥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도 충분하다. 과거의 슬픔에 얽매이지 말고 꼭 행복하게 살아라, 지연아. 메시지를 읽은 지연의 눈엔 눈물이 맺히었다. 쌓였던 외로움, 아쉬움, 그리움이 모두 터져나왔다. 그녀는 눈물 너머로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아버님이 건강하고 평온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추억은 늘 남아 마음이 지칠 때마다 쉴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그 뒤로도 모든 일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지연은 계속 살아가고 계속 사랑하고 홀로 서기를 멈추지 않았다. 가끔 지난 시절을 떠올릴 때면 더 이상 울지 않고 그저 미소 짓는다.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감정에 온전히 충실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벼운 마음이 된다. 어디선가 멀리 고향 시골에서 성우 씨 역시 그 평온을 느끼며 두 방황하던 영혼이 결국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찾으리라 믿었다. 세월이 흘러 인생은 지연과 성우 씨를 서로 다른 길로 데려다 놓았지만 마음의 작은 흔적만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지연은 어느새 더욱 단단해진 여인이 되어 머리엔 은빛 머리카락이 몇 가닥씩 늘고 눈동자는 한층 더 깊고 담담해졌다. 부산의 삶에 익숙해진 그녀는 분주한 업무, 회의, 그리고 밤의 고요함까지 모두 자신만의 리듬으로 받아들였다. 동료들과의 웃음과 모임 속에서도 가끔 마음 한켠엔 아직 식지 않은 추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말이면 지연은 종종 강가를 따라 산책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떠가는 작은 배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고향집, 비온 뒤 지는 내음, 밭일에 몰두하던 성우 씨의 뒷모습, 깊고 다정한 그의 눈빛까지 모두 그리웠다. 이제 그리움은 아픔이 아닌 삶의 한켠을 채우는 달콤한 선율이 되었다. 마치 옛 노래가 가끔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듯 그녀가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다. 시골에 남은 성우 씨는 전보다 더 늙었다. 하얀 머리카락, 약간 구분 등 그러나 변함없이 온화한 미소, 고요한 마을의 하루하루 속에서 그는 신문을 읽고 나무를 가꾸며 정원을 돌보며 때때로 또래 친구들과 소박하게 담소했다. 틈만 나면 마루에 앉아 멀리 논두렁을 바라보며 지연을 깨끗하고 평화로운 그리움으로 떠올렸다. 더 이상 고통도 운명에 대한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그 특별한 세월과 그 깊은 정을 남몰래 감사하며 살아갔다.
가끔 지연이 명절에 시골로 내려오면 잠시 집에 들러 인사했다. 그 짧은 만남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평안함을 확인하고 몇 마디 건강을 묻는 것으로 충분했다. 지연이 떠날 때면 성우 씨는 변함없이 문 밖까지 배웅하며 그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다. 아쉬움도 미련도 없이 그저 소중한 사람을 밝은 곳으로 보내는 듯한 홀가분한 감정만 남았다. 지연 또한 고향을 떠나기 전 꼭 집을 한 번 돌아보며 자신에게 다짐했다. 꼭 행복하게, 꼭 평안하게 살아야 해. 언젠가 진심으로 아껴줬던 사람의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세월은 아픔을 모두 덮고 아름다운 기억만 남겼다. 지연은 자신을 그리고 성우 씨를 그 모든 놓쳐버린 것들까지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가장 큰 사랑은 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올바른 순간에 손을 놓아주는 것임을,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 속에 서로를 남겨둘 줄 아는 용기임을. 그래서 돌아볼 때마다 오직 잔잔한 미소와 평화만이 남는다. 그 후로도 지연은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주변에는 동료, 친구, 제자들이 있었고 그녀가 돌봐준 아이들은 하나둘씩 꿈을 이루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짧거나 길거나 아프거나 달콤하거나 결국 다 의미 있는 인연이었다. 성우 씨 역시 지난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평화를 느꼈다. 거센 폭풍 같은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고요한 날들이 이어져 충분히 행복했다. 가끔은 꿈속에서 젊은 시절 지연과 함께 강둑을 걷고 강가에 앉아 조용히 물소리를 들었다. 현실에서 깨어나기 아쉬웠지만 이미 그 기억은 영원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지연은 성우 씨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몇 줄. 아버지는 잘 지낸단다. 오랜만이네. 네가 그 옛날 시골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지 궁금하구나. 언젠가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렴. 이곳엔 언제나 너를 기다리는 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지연아. 편지를 읽으며 지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알았다. 인생이 어디로 흐르든 고향과 사랑을 주었던 이들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쉼터임을. 다시 봄이 찾아오자 지연은 고향에 내려가 감나무 아래 작은 집 앞에 서서 새소리를 들었다. 성우 씨는 더 늙었지만 미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구름이 천천히 흐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때론 고요했고 때론 아팠지만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되었다. 지연은 고향을 떠나며 추억뿐 아니라 성숙함, 용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돌아섰다. 가끔 인생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길을 택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곧 미소 지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을 남겼고 그녀를 더 단단하고 밝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과 성우 씨의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고요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용서의 힘과 행복을 믿게 해주는 증거가 되었다.